안녕하세요. 말번 루터입니다. 오늘은 순박한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하는지를 담은 나도양 선생님의 단편소설 벙어리 삼룡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애와 가난 속에서 인간의 본능과 절망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진정한 문학이 주는 깊이 있는 감동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20년대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 이곳에 삼룡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룡이는 선천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건강했고 힘도 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순박하고 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룡이를 일 잘하는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삼룡이를 불렀습니다. 삼룡이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성실한 일솜씨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삼룡이를 진정으로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뒤에서는 불쌍하다거나 답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저렇게 태어나서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삼룡이도 그런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의 동정 어린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삼룡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키라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오키도 삼룡이처럼 가난했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키는 마을의 한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홀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힘든 일을 할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삼룡이는 처음 오키를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키의 쓸쓸한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가난뱅이, 같은 외로운 사람. 그런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삼룡이는 오키를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키가 무거운 지게를 지고 가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삼룡이가 얼른 달려가 지게를 대신 져주었습니다. 오키는 놀란 얼굴로 삼룡이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오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룡이는 말로 대답할 수 없었지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삼룡이는 자주 오키를 도왔습니다. 오키가 나무를 패야 할 때면 대신 패주었습니다. 물을 길어야 할 때면 먼저 나서서 길어다 주었습니다. 오키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특별히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삼룡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키는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내가 도와주는 걸 받아들이잖아. 그 작은 행동들이 삼룡이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오키도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면 삼룡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말은 못해도 오키는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삼룡이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면 언젠가 오키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키가 웃어줄 때마다 삼룡이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오키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키는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마워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삼룡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오키가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벙어리라서 진짜 마음을 몰라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농사일이 바빠졌고 사람들은 모두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삼룡이도 오키도 매일 일을 했습니다. 삼룡이는 여전히 오키를 돕고 있었고 오키는 여전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삼룡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키가 다른 머슴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머슴은 말을 잘했습니다. 오키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룡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는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구나. 삼룡이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저 머슴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농담도 하고 오키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삼룡이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로 오키는 내가 돕고 있어라고 할 수도 없었고 저 사람 말고 나를 봐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끙끙 앓을 뿐이었습니다. 점점 오키와 그 머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삼룡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키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구나. 삼룡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곁에 있어줘도 결국 말을 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벙어리라서 안 되는 건가? 말만 할 수 있었다면 달랐을까? 그런 생각들이 삼룡이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길 이렇게 잘못 태어났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삼룡이는 우연히 오키와 그 머슴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뭔가 말을 하자 오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삼룡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질투, 분노, 자괴감, 절망. 모든 것이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켜왔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국 나는 벙어리라서 안 되는 거야. 삼룡이는 외치고 싶었지만 외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삼룡이는 달려갔습니다. 그 머슴에게로 달려가 마구 밀쳤습니다. 머슴은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머슴이 소리쳤지만 삼룡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키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삼룡이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주먹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삼룡이가 왜 저래? 사람들이 달려와 둘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룡이의 힘은 강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몸싸움이 끝났을 때 머슴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머슴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삼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룡이는 그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오키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삼룡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삼룡이가 미쳤구나. 벙어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네. 위험한 놈이야. 그런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삼룡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삼룡이는 생각했습니다. 오키도 이 마을도 나를 원하지 않아. 나는 그저 벙어리일 뿐이야. 말도 못하고 사랑도 받을 수 없는 벙어리. 절망감이 삼룡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키의 두려운 눈빛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룡이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삼룡아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이 아팠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삼룡이는 강가에 섰습니다.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벙어리로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삼룡이는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토해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룡이는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강물은 삼룡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물 위로 파문이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삼룡이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삼룡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 하류에서 삼룡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불쌍한 삼룡이.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삼룡이를 잊어갔습니다. 오키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머슴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삼룡이가 살았던 흔적은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나도양 선생님의 벙어리 삼룡이는 장애와 가난 속에서 순박한 사랑을 품었던 한 청년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삼룡이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누구보다 큰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표현될 수 없었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작품은 환경과 조건에 짓눌린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삼룡이가 벙어리였다는 것, 가난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사회는 그를 동정했지만 진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삼룡이의 절망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의 꿈과 사랑은 어떻게 짓밟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거운 주제였지만 진정한 문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들려드린 벙어리 삼룡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곧 업로드될 작품 해설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양의 문학 세계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벗 루터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를 원작으로 각색한 창작물입니다.